프랑스가 징병제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폐지한 지 거의 30년 만의 일인데요. 200년 넘게 이어져 온 제도를 없앴었는데 왜 다시 돌아가는 걸까요? 오늘 슬라이드에서는 바로 이 시민, 군인의 귀환, 그 배경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96년 프랑스에서 정말 큰 결정이 내려집니다. 당시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무려 200년 동안이나 이어져 온 거의 프랑스의 상징과도 같았던 징병제를 폐지해 버린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마크롱 대통령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다시 징병제 카드를 꺼내든 걸까요? 이게 그냥 프랑스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결정이 유럽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마크롱 대통령이 이 발표를 어디서 했는지를 좀 보세요.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를 골랐습니다. 바로 베르코르.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 저항했던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심장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평범한 정책 발표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징병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식 그런 전면적인 징병제랑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훨씬 더 현대적인 필요에 맞춰서 설계된 좀 제한적인 형태의 의무복무 제도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징이 꽤 현대적이에요. 먼저 만 18세에서 25세 사이 남녀 모두가 대상이고요. 월급도 1,000유로 정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바로 파병 부분입니다. 해외 전투 파병은 절대 안 되고 복무도 무조건 프랑스 영토 안에서만 하게끔 딱 못을 박아놨어요. 물론 이걸 한 번에 확 바꾸는 건 아니고요. 아주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보세요. 2026년에 먼저 3,000명으로 작게 시작해서 말하자면 심험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 2030년에는 10,000명까지 늘리고 최종 목표는 2035년까지 예비군을 현재 45,000명에서 1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리는 겁니다. 정말 야심찬 계획이죠? 아니 근데 왜 이 결정이 역사적인 전환이라고까지 불리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프랑스 역사에서 징병제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프랑스는요, 지금 우리가 아는 국민 징병제를 세계 최초로 만든 나라입니다. 모든 건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됐죠. 모든 시민은 군인이고 조국을 지킬 의무가 있다. 이게 바로 혁명의 이상이었고 군 복무를 시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로 딱 정해버린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200년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1798년 프랑스 혁명 때 법으로 딱 만들어졌다가 전쟁에서 지인 다음에는 시민 군인 정신을 더 강조하게 되고요. 그러다 알제리 전쟁을 마지막으로 징집병 파병은 멈추고 결국 냉전이 끝나면서 1996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됐죠. 그랬던 제도가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손에서 다시 부활한 겁니다. 정말 역사는 돌고 도는 것 같죠? 자, 그런데요. 이게 프랑스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지금 유럽 대륙 전체에서 아주 거대한 안보 지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프랑스의 결정은 그 큰 흐름의 일부라고 봐야 해요. 그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유럽의 안보 시계를 완전히 거꾸로 돌려놨어요. 그 이후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특히 러시아와 가까운 북유럽이나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는 거의 도미노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지도를 보면요.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딱 그어지는 셈입니다.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징병제를 거의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고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서유럽 국가들은 이제야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새로운 안보 현실에 눈을 뜨고 있는 거죠. 하지만 말처럼 쉬운 일은 절대 아니겠죠. 징병제를 다시 시작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사회적인 질문들까지 그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죠. 가장 현실적인 문제, 역시 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30년 전에 제도를 없애면서 훈련소, 막사, 보급망 같은 걸 다 없애거나 용도를 바꿨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전부 말 그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최소 비용만 잡아도 20억 유로, 어마어마한 돈이죠. 월급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는 한 달에 1,000유로를 준다고 하는데 이게 옆 나라 독일에서 지금 논의 중인 금액이랑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독일은 2,600유로를 제한하고 있으니까요. 이러면 당연히 프랑스 청년들 사이에서 이게 뭐냐는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겠죠. 요로는 좀 흥미롭습니다. 프랑스 국민 전체를 놓고 보면 징병제 찬성 여론이 꽤 높아요. 그런데 막상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18세에서 20세, 딱 군대 가야 할 나이대에서는 반대가 더 많습니다.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세대 간의 시각차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재밌습니다. 프랑스 청년들도 물론 반대가 있긴 하지만요. 독일이나 스페인 청년들의 반대 여론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쪽은 반대 여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프랑스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이 프랑스의 결정은 단지 프랑스나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측하기 힘든 새로운 위협이 계속 나타나는 이 시대에 시민이 곧 군인이었던 그 시민군인의 시대가 다시 한번 세계적인 표준이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